2007년 12월 11일 오전 10시, 개성 도라사녀.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적 소리가 울렸고, 남한 화물열차가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13년간 이 역에서 일한 북한 영무원 김철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남한 기관사를 맞이했습니다. 간부들의 감시 속에서 10분간의 짧은 대화. 그 기관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바닥만 한 그 물건은 8년 동안 옷장 깊숙이 숨겨졌고 결국 그를 목숨 건 탈북으로 이끌었습니다. 과연 기관사는 무엇을 건넸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74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기관사였고 아버지는 평양에서 신의주선 영무원이었으며 저도 자연스럽게 철도 일을 했습니다. 개성철도 관리소에서 일했고 평범한 직원이었으며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2002년 9월 어느 날 소집이 있었습니다. 간부가 발표했고 경의선 복원, 도라산역 개통 영무원 선발 말했으며 저를 포함해 10명이 뽑혔습니다. 놀랐고 도라산역? 그게 어디야? 물었으며 남북 경계선 근처 남조선이랑 연결되는 역 대답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통일기차? 생각했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개통식은 성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왔고 부시 대통령도 왔으며 큰 행사였습니다. TV 카메라가 많았고 사람들이 박수쳤으며 남북화해 외쳤습니다. 저는 영무원 제복을 입고 섰고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을 봤으며 저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구나 느꼈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고 새 건물이었으며 현대적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섰고 평양까지 205km 표지판이 보였으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평양까지 기차가 다니는 건가? 생각했고 통일되면 서울까지도 가겠지 상상했으며 꿈 같았습니다. 대합실엔 시간표가 붙었고 매표소도 있었으며 곧 손님들 올 거야 기대했습니다. 영무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승객 응대, 표 발매, 안전관리 다 배웠고 열심히 했으며 최고의 영무원이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기관사였다고 자랑했고 아버지가 평양선 영무원이라고 말했으며 철도원 3대입니다 소개했습니다. 간부가 자랑스럽다 말했고 동료들이 부러워했으며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도라산역 영무원 됐어. 통일기차역이야. 아내가 축하했고 잘 됐네요. 우리 남편 대단해 말했으며 기뻐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7살이었고 아빠 기차 타고 싶어요. 말했으며 저는 곧 타게 될 거야.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약속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고 정말요? 물었으며 진짜야 대답했습니다. 개성에서 도라산역까지 10km였습니다.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했고 30분 걸렸으며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했고 규칙적이었으며 좋았습니다. 통일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 느꼈으며 행복했습니다. 2002년 그 가을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남북이 화해하는 것 같았고 통일이 가까워 보였으며 우리 세대의 통일 볼 수 있겠다 믿었습니다. 매일 역에 나가서 청소했고 손님 오실 때 깨끗해야지 생각했으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오지 않았고 손님도 없었으며 텅 빈 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고 곧 올 거야 믿었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마저도 짧은 꿈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기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출근했고 역은 텅 비었으며 승객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언제 오나요? 물었지만 간부는 기다려라 말했고 곧 올 것 대답했으며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었고 내일은 오겠지 생각했으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차는 안 왔고 손님도 없었으며 역은 여전히 비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했고 매일 플랫폼을 청소했으며 대합실을 닦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갑자기 올 수도 있어. 생각했고 준비했으며 성실히 했습니다. 동료들도 똑같았고 다 같이 청소했으며 우리 영무원이야. 기차 없어도 일해야지 서로 격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이 흘렀지만 기차는 안 왔고 도라산역은 텅 비었으며 우리만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고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청소하고 퇴근했으며 무의미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했지만 말 못했고 그냥 했으며 참았습니다.
평양까지 205km 표지판을 매일 닦았습니다. 먼지가 쌓였고 닦으면 깨끗해졌으며 다음 날 또 먼지가 쌓였습니다. 반복이었고 끝없었으며 이 표지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닦았고 언젠가 누군가 보겠지 믿었으며 포기 안 했습니다. 시간표도 걸려 있었습니다. 도라산 평양 오전 9시 출발 적혀 있었지만 기차는 없었고 평양 도라산 오후 3시 도착 써 있었지만 허구였으며 그냥 종이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기차 언제 와요? 물었고 곧 올 겁니다. 대답했지만 거짓말 같았으며 민망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기차 왔어요. 매일 같은 질문이었고 아니야 안 왔어 대답했으며 실망한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 와요? 물었고 곧 올 거야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으며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위로했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기다리면 올 거예요 말했으며 고마웠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800일 넘게 출근했고 한 번도 기차를 못 봤으며 승객도 태워본 적 없었습니다. 영무원인데 영무를 안 했고 청소부처럼 살았으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료 하나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불평했고 다른 동료가 그냥 월급이나 받자 체념했으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도 기관사였고 아버지가 전쟁 후에도 영무원이었으며 철도원은 끝까지 간다 배웠습니다. 기차는 온다. 반드시 온다. 통일은 된다. 믿었고 매일 플랫폼에 서서 북쪽을 봤으며 언젠가 저 너머에서 기차가 올 거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기차가 왔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도라산역에 기차가 들어왔으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간부가 왔고 오늘 남북 화물 열차 시범 운행한다. 준비해라 명령했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진짜 기차가 와요? 물었고 그렇다. 오전 10시 대답했으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10명 영무원이 총출동했습니다. 플랫폼을 닦았고 유리창을 닦았으며 평양까지 205km 표지판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청소였고 기쁘게 했으며 드디어 영무원다운 일을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고 선로가 흔들렸으며 기차가 왔습니다. 남쪽에서 왔고 남한 화물 열차였으며 천천히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멈췄고 문이 열렸으며 기관사가 내렸습니다. 남한 사람이었고 50대쯤 돼 보였으며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했고 기관사가 웃었으며 여기가 도라산역이구만. 감격스럽네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고 억양이 달랐지만 같은 말이었으며 같은 민족이구나 느꼈습니다.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5년 기다렸습니다. 대답했고 기관사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고생 많으셨겠어요 말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간부들이 감시했지만 10분 정도 시간이 있었고 기관사가 말했으며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서울역.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거기가 어떤가요? 물었으며 기관사가 웃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워요. 통일되면 여기서 서울역까지 기차가 달릴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고 싶습니다 말했고 기관사가 진지해졌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간부들이 잠깐 한눈을 팔 때였고 기관사가 재빨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으며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서울역입니다. 속삭였고 제 손에 쥐어줬으며 간직하세요. 통일되면 만나요 말했습니다.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사진이었고 서울역 외관이 찍혀 있었으며 웅장했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현대적이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커졌고 와 감탄했으며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간부가 돌아보기 직전이었고 기관사가 자연스럽게 악수했으며 건강하세요 말했습니다. 선생님도요 대답했고 눈으로 감사를 전했으며 기관사가 웃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기관사가 손을 흔들었고 저도 흔들었으며 사라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사진이 만져졌으며 진짜구나 확인했습니다. 떨렸고 무서웠지만 행복했으며 이건 보물이야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한테도 말 안 했고 아이들한테도 숨겼으며 혼자만의 비밀로 했습니다. 남한 물건을 받으면 처벌이었고 사진이라도 위험했으며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겼고 옷 사이에 끼워놨으며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밤에 혼자 꺼내봤습니다. 작은 손전등으로 비쳤고 서울역을 봤으며 감격했습니다. 언젠가 여기 갈 거야. 꼭 갈 거야. 다짐했고 사진을 가슴에 안았으며 잤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고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었으며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여전히 개성이었지만 희망이 생겼으며 언젠가는 진짜로 믿었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기차를 본 날이 아니라 서울역 사진을 받은 날이었고 그 사진이 8년 후 저를 탈북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서울역에 서게 했습니다. 2008년 화물열차가 중단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빠졌고 기차가 다시 안 왔으며 도라산역은 또 텅 비었습니다. 동료들이 실망했고 또 속아서 말했으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고 서울역 사진이 있었으며 괜찮아. 나한텐 희망이 있어 생각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몰래 사진을 봤습니다. 밤에 아내와 아이들이 잠들면 옷장을 열었고 사진을 꺼냈으며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서울역이 보였고 웅장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 갈 거야 속삭였고 다시 숨겼으며 잤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했고 한 번도 들키지 않았으며 비밀을 지켰습니다. 2012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7살이 됐고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총명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뭐 될까요? 물었고 저는 뭐 되고 싶은데? 되물었으며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기관사요. 아빠처럼 기차 일 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고 우리 3대가 다 철도구나 생각했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래? 정말 기관사 되고 싶어? 물었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네. 아빠가 멋있어요. 영무원도 멋있어요.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고 고맙다 생각했으며 결심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보여줄 게 있어. 절대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말했고 민준이가 진지해졌으며 네, 약속할게요 대답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고 민준이한테 보여줬으며 이게 뭐야?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고 건물이에요. 큰 건물. 말했으며 이게 서울역이란다. 남조선에 있어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놀랐고 남조선? 물었으며 응. 여기서 기차가 다녀. 엄청 큰 역이야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사진을 만졌습니다. 우와. 정말 크네요. 여기 가보고 싶어요. 말했고 저는 웃었으며 통일되면 갈 수 있어. 내가 기관사 되면 여기서 일할 수도 있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봤고 정말요? 제가 서울역에서 기관사요. 물었으며 응.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기관사였고 아빠가 영무원이고 넌 서울역 기관사 되는 거야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꿈 꿀 거예요. 서울역 꿈. 웃었고 그래 좋은 꿈 꿔 말했으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안 왔고 생각이 많았으며 통일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처음으로 탈북을 떠올렸습니다. 2014년 민준이가 9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빠 서울역 언제 가요? 물었고 저는 통일되면 대답했으며 민준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통일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도 평생 못 갔어요. 우리도 평생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말했고 가슴이 찢어졌으며 아니야. 갈 거야. 꼭 갈 거야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남쪽으로 가자 말했고 아내가 놀랐으며 탈북요? 위험해요 걱정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민준이 생각해봐. 저 애는 기관사 되고 싶어해. 서울역에서 일하고 싶어해. 여기 있으면 평생 못 가. 우리가 데려가야 해. 설득했고 아내가 울었으며 무섭지만 아이들 위해서라면 동의했습니다. 2015년 초 결심했습니다. 올해 간다. 봄에 간다. 계획을 세웠고 준비했으며 비밀로 했습니다. 서울역 사진을 다시 꺼냈고 곧 진짜로 갈 거야. 민준이 데리고 갈 거야 다짐했으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8년간 간직한 사진이었고 이제 현실로 만들 시간이었으며 준비됐습니다. 2015년 4월 20일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고 제복을 입었으며 자전거를 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고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생각했으며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와 지연이가 자고 있었고 아내가 손을 흔들었으며 조심해요 속삭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고 출발했으며 내일은 자유야 생각했습니다. 도라산역에 도착했습니다.
13년 다닌 곳이었고 익숙했지만 오늘은 달랐으며 마지막 느낌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섰고 주위를 둘러봤으며 기억했습니다. 2002년 개통식, 5년간 기다림, 2007년 기차와 서울역 사진 다 떠올랐고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고마워서 속삭였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었고 플랫폼을 쓸었으며 정성껏 했습니다. 13년간 매일 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고 마지막이니까 깨끗하게 생각했으며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평양까지 205km 표지판도 닦았고 먼지를 다 제거했으며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난 평양 안 가. 서울 가 말했고 웃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영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은 없었고 혼자였으며 조용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고 종이를 꺼냈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손으로 기차표를 만들기 시작했고 정성껏 썼으며 떨렸습니다. 도라산역 서울역 큼지막하게 썼고 2015년 4월 21일 날짜를 적었으며 승객 김철민, 박순애, 김민준, 김지연 가족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진짜 기차표처럼 만들었고 가장자리를 오려냈으며 완성했습니다. 기차표를 봤습니다. 손수 만든 표였지만 진짜 같았고 이걸로 타는 거야. 진짜로 말했으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울역 사진도 꺼냈고 함께 넣었으며 이제 이 둘을 실현하는 거야 다짐했습니다. 8년간 꿈꿨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으며 준비됐습니다.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철민아, 오늘 왜 이래? 이상하네 물었고 저는 웃었으며 아니야. 그냥 감상에 젖었어. 13년이잖아 둘러댔습니다. 동료가 그러게. 우리 참 오래 했지. 기차도 안 오는데 웃었고 저는 그래도 이미 있어서 대답했으며 악수했습니다. 건강해 말했고 동료가 너도 대답했으며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6시였고 가방을 챙겼으며 역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고 도라산역이 보였으며 간판이 빛났습니다. 안녕 작별 인사를 했고 고마웠어. 여기서 13년 일했고 서울역 사진도 받았고 꿈도 꿨어. 이제 그 꿈을 이루러 가 말했으며 돌아섰습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다시는 이 길을 안 올 거였고 마지막 생각하며 천천히 갔으며 풍경을 기억했습니다. 개성이 보였고 집이 보였으며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렸고 준비됐어요. 물었으며 응. 다 됐어 대답했습니다. 밤 10시 가족 넷이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최소한이었고 배낭 하나씩이었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고 어둠 속으로 걸었으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손수 만든 기차표와 서울역 사진이 만져졌으며 이제 진짜로 서울역 가는 거야 다짐했습니다. 도라산역을 떠났고 역무원을 그만뒀지만 철도원의 꿈은 계속됐으며 서울역을 향해 갔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도라산역 방향으로 갔고 13년 다녀서 길을 알았으며 안전한 루트로 갔습니다. DMZ 지리를 알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알았으며 피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았고 아내가 지연이를 업었으며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새벽 3시쯤 DMZ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고 지뢰밭 표시가 있었으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13년 경험이 있었고 여기는 안전해. 저기는 위험해 알았으며 인도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말했고 가족이 믿었으며 한 발 한 발 조심히 갔습니다. 민준이가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떨리는 목소리였고 저는 멈췄으며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무섭지? 아빠도 무서워. 하지만 곧 서울역 가.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 조금만 참아 말했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네. 서울역. 갈 거예요 용기를 냈습니다. 지연이는 잠들었습니다. 아내 등에 옆에서 자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으며 다행이었습니다. 애는 나중에 알겠지. 지금은 모르는 게 나아 생각했고 계속 갔으며 앞으로만 봤습니다. 새벽 5시 남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철조망을 넘었고 지뢰밭을 지났으며 안전지대에 왔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남한이야 말했고 주저앉았으며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고 민준이도 울었으며 가족이 껴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정말 해내서 반복했고 감사했으며 기뻤습니다. 1시간 후 한국군을 만났습니다. 순찰 나온 병사들이었고 우리를 발견했으며 총을 겨눴습니다. 손 들어. 이 명령했고 손을 들었으며 탈북자입니다. 가족입니다.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확인했고 총을 내렸으며 안전합니다. 따라오세요 안내했습니다. 부대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줬고 밥을 줬으며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어디서 왔어요?
물었으며 개성입니다. 도라산역 역무원이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도라산역? 놀라는 표정이었고 거기서 일했어요. 물었으며 13년간 일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개월 교육을 받았고 한국 생활을 배웠으며 적응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연이도 교육받았고 한국 학교 준비했으며 기뻐했습니다. 아내도 열심히 배웠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말했으며 희망찼습니다. 2015년 8월 교육이 끝났습니다. 정착금을 받았고 서울 근처 작은 도시에 집을 얻었으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류회사에 취직했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지만 자유로웠고 행복했으며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서울역 가요. 기다렸던 말이었고 그래 가자. 우리 서울역 가자 대답했으며 날짜를 정했습니다. 8년 사진으로만 봤고 꿈꿨던 곳 드디어 갈 시간이었으며 설렜습니다. 2015년 11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역 가자 말했고 가족이 환호했으며 준비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고 서울역 사진을 챙겼으며 손수 만든 기차표도 가져갔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떨렸고 기뻤으며 꿈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봤고 빠르고 편했으며 신기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이것도 기차예요? 물었고 응. 전철이라고 해. 지하로 다니는 기차야 설명했으며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울역행 전철이었고 30분 걸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많았으며 여기가 서울이구나 감탄했습니다. 서울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내렸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으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합실이 보였고 천장이 높았으며 웅장했습니다. 플랫폼으로 걸어갔고 기차들이 서 있었으며 KTX, 무궁화호, ITX 여러 기차가 있었습니다. 멈춰섰고 주위를 둘러봤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8년 전 남한 기관사가 준 서울역 사진이었고 바래고 구겨졌지만 소중했으며 실제 서울역과 비교했습니다. 똑같았고 건물이 일치했으며 진짜구나. 정말 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안아줬고 당신 덕분에 왔어요 말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여기가 서울역이에요. 물었습니다. 10살 소년이었고 눈이 커졌으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응. 내가 5살 때부터 보고 싶어 했던 곳. 사진으로만 봤던 곳. 우리 드디어 왔어 말했고 민준이를 안아 올렸으며 저기 봐. KTX야. 제일 빠른 기차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가 우와. 멋있어요. 감탄했고 저는 내가 나중에 운전할 거야 말했으며 민준이가 정말요? 물었습니다. 진짜야. 넌 기관사 될 거야 약속했습니다. 손수 만든 기차표를 꺼냈습니다. 도라산역 서울역 2015년 4월 21일 승객 김철민, 박순애, 김민준, 김지연 적혀 있었고 제 손글씨였으며 보물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보여줬고 이게 뭐예요? 물었으며 우리 기차표야. 아빠가 만들었어. 이걸로 와서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만졌고 진짜 기차표 같아요 말했으며 응. 진짜야. 우리 이거로 탔어 웃었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기차가 출발했고 기적 소리가 울렸으며 사람들이 탔습니다. 13년간 도라산역에서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고 꿈꿨던 모습이었으며 실현됐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왔어요. 서울역에 왔어요. 기차도 봤어요. 손자도 데려왔어요 속으로 말했고 눈물이 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KTX 표를 샀습니다. 부산까지 왕복표였고 생애 첫 기차 타보자 결심했으며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고 창밖을 봤으며 출발을 기다렸습니다. 기적이 울렸고 천천히 움직였으며 빨라졌습니다. 시속 300km였고 빠르고 부드러웠으며 감격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빨라요. 좋아했고 지연이가 재밌어요. 웃었으며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반 걸렸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아름다웠으며 자유로웠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고 내렸으며 우리 진짜 기차 탔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왔고 플랫폼에 섰으며 오늘 평생 못 잊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역 사진과 손수 만든 기차표를 액자에 넣었고 벽에 걸었으며 우리 가훈이야. 꿈은 이루어진다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도 꿈 이룰 거예요. 기관사 될 거예요 다짐했고 저는 안아줬으며 그래. 넌 할 수 있어 격려했습니다. 2015년 11월 서울역에 선 날, 8년 꿈이 이루어진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11년이 됐고 52살이 됐으며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 근처 작은 도시에서 살고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평범하지만 자유롭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며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엔 쉬며 당연한 일상이지만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이제 21살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고 철도공학과를 다니며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5살 때 기관사 되고 싶어요 말했고 그 꿈을 버리지 않았으며 지금도 공부합니다. 아빠 나 졸업하면 코레일 들어갈 거예요. 기관사 될 거예요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철도원 3대구나 생각하며 자랑스럽습니다. 지연이는 18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학 준비하며 밝고 씩씩합니다. 3살 때 탈북했지만 기억 못하고 나 북한 애였어? 신기해하며 완전한 한국 아이로 자랐습니다. 오빠가 기관사 되면 나 공짜로 태워줄 거지? 농담하고 민준이가 당연하지 대답하며 남매가 웃습니다. 행복한 가정이고 평범한 일상이며 꿈 같습니다. 2020년 어느 날 도라산역을 다시 갔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투어를 신청했고 허가 받았으며 13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역 건물이 보였고 변함없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플랫폼에 섰고 평양까지 205km 표지판이 여전했으며 만졌습니다. 여기서 13년 일했어요. 가이드한테 말했고 놀라는 표정이었으며 정말요? 북한에서요? 물었습니다. 네, 영무원이었어요. 매일 청소했고 기차 기다렸고 2007년엔 남한 기관사님도 만났어요. 설명했고 다른 관광객들이 박수쳤으며 뿌듯했습니다. 영무실도 봤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가 보였고 책상이 그대로였으며 여기서 손수 기차표 만들어서 기억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저기 봐. 아빠가 너희 표 만든 곳이야 말했고 민준이가 감동했으며 아빠 대단해요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고 배경은 평양까지 205km였으며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액자를 봤습니다. 2007년 서울역 사진과 손수 만든 기차표가 걸려 있었고 벽에 빛나고 있었으며 이게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이 사진 정말 대단한 거예요. 탈북하게 만든 사진이잖아요 말했고 맞아. 이 작은 사진 하나가 우리 인생 바꿨어 대답했으며 함께 봤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자주 묻습니다. 아빠 통일되면 도라산역에서 평양까지 기차 다닐까요? 저는 물론이지. 그날이 꼭 올 거야 대답하고 그럼 제가 운전할게요. 도라산역에서 출발해서 개성 지나서 평양까지 말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그래. 내가 해라. 아빠는 승객으로 탈게. 내가 운전하는 기차 타는 게 꿈이야 말하고 민준이가 꼭 이뤄드릴게 약속하며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 것입니다.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모르지만 올 것이고 그날 도라산역에 기차가 설 것이며 평양까지 205km를 달릴 것입니다. 민준이가 기관사가 되고 그 기차를 운전하고 제가 승객으로 타며 함께 평양에 가는 날 그날을 꿈꿉니다. 2007년 서울역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3년 도라산역 영무원이었고 텅 빈 역에서 꿈꿨으며 결국 탈북했습니다. 서울역에 섰고 KTX를 탔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아들은 기관사가 될 것이고 3대 철도원이 이어질 것이며 통일 기차를 운전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기다리고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